2018년 10월 북한 청년축구단을 태운 버스가 압록강 다리를 천천히 건너갑니다. 창밖으로 중국 단둥시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보이기 시작했죠. 버스 뒷좌석에 앉은 강민혁은 27살의 미드필더로 평양체육대학을 나온 엘리트 선수였습니다. 그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환한 불빛들이 그의 눈동자에 반사됩니다. 민혁아, 내일 경기 긴장되지? 중국팀 만만찮을 거야. 옆자리 동료가 어깨를 툭 쳤지만 민혁은 제대로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받은 그 메시지로 가득했거든요. 저녁 8시 버스가 단둥시내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선수들이 우르르 내리는 동안 감독 최성우는 로비에서 큰 소리로 지시를 내렸어요. 다들 방 배정받고 짐 풀어. 외출은 절대 금지다. 알겠나?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룸메이트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5층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죠.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룸메이트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어요. 민혁은 재빨리 침대 밑에 숨겨둔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암호를 입력하자 어제 받은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정치범수용소에서 영양실조로 사망. 가족 조사 중.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엔 충분했습니다. 밤 11시가 넘도록 민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룸메이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지만 그에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중국 거리는 여전히 환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식당에선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북한으로 돌아가면 나도 끝이야. 민혁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어머니의 모습도 떠올랐죠.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어요. 새벽 2시 민혁은 작은 배낭에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권, 팀에서 받은 중국돈 300위안, 낡은 가족사진 한 장, 그리고 5년을 함께한 축구와 한 켤레가 전부였어요. 배낭 지퍼를 천천히 올리는 그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민혁은 룸메이트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폭도는 조용했고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그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선택했습니다. 계단을 한층 한층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이 책상에 엎드려 졸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숨을 죽이고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으로 향했죠.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시간을 걸어 조선족 밀집 지역에 도착했어요.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고향집 냉면, 평양식당, 조선 슈퍼. 민혁은 한 식당 앞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어둠 속에서 작게 타올랐죠. 연기를 깊이 들이마신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늘이었습니다. 아침 7시 호텔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최성훈 감독이 선수들을 폭도에 집합시키고 인원을 점검했습니다. 강민혁이 어디 갔어? 누가 봤나? 룸메이트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죠. 새벽에 일어났을 때 이미 없었습니다. 감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중국공항과 북한 대사관에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선수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혁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탈북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민혁은 조선족 브로커 천이안의 낡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가짜 신분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은 리철민, 나이는 28세, 조선족으로 표기되어 있었죠. 이걸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야. 대신 눈에 띄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 천이안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민혁은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자리도 하나 구해줬어. 옌지시 외곽에 있는 섬유공장이야. 천이안은 종이에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민혁의 새로운 삶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옌지시 외곽의 섬유공장은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공장 안은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로 시끄러웠죠. 민혁은 관리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간단한 면접을 거쳤어요. 조선족이면 말은 통하겠네. 내일부터 출근해. 관리자는 그를 기숙사로 안내했습니다. 6인실 방에는 이미 5명의 노동자가 살고 있었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사물함이 민혁에게 배정됐습니다. 새로운 사람이네? 나는 장밍이야. 젊은 노동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혁은 어색하게 악수를 나눴어요. 리철민입니다. 그날부터 민혁의 하루는 오전 7시에 시작됐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죠. 같은 동작을 하루 종일 반복하는 일은 생각보다 고됐어요. 허리와 어깨가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혁은 점차 공장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동료들과도 조금씩 말을 섞게 됐고 주말에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만은 여전했어요. 꿈속에서 민혁은 늘 어머니를 봤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어머니를 끌고 가는 장면이 반복됐죠. 민혁은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고 룸메이트들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철민아, 너 요즘 자다가 자주 비명 지르더라. 괜찮아? 장밍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냥 악몽 좀 꿔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혁은 대충 얼버무렸어요. 어느 날 저녁 공장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중국 CCTV 한국어 방송이었죠. 북한 청년축구단 소속 강민혁 선수가 지난 10월 중국 원정 중 실종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탈북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민혁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어요. 야,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 체한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 볼게요. 민혁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을 빠져나와 기숙사로 향하는 그의 걸음이 비틀거렸어요. 방으로 돌아온 민혁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죠.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자신 때문에 수용소로 끌려간 건 아닐까?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토요일 오후 공장 마당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젊은 노동자들이 축구공을 가지고 나와 시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기숙사 창문으로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공을 차는 모습을 보자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아!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선수가 발목을 잡고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모자라네. 누가 대신 뛸 사람 없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장밍이 고개를 들어 민혁을 봤어요. 철민아, 너 축구할 줄 알아? 내려와서 좀 띄워줘. 민혁은 고개를 저으려다 멈췄습니다. 공을 차고 싶다는 욕망이 불현듯 솟아올랐거든요.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마당으로 걸어갔어요. 빈 유니폼 입어. 저쪽 팀이야. 누군가 헐렁한 티셔츠를 던져줬습니다. 민혁은 티셔츠를 입고 운동장에 섰어요. 3년 만에 차는 축구공이었습니다. 휘슬 소리와 함께 공이 민혁에게 굴러왔어요. 그의 발이 공을 부드럽게 받아냈습니다. 몸이 저절로 반응했죠. 2명의 수비수를 가볍게 제치고 정확한 패스를 동료에게 연결했어요. 와, 대박.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민혁은 경기 내내 압도적인 플레이를 펼쳤어요. 화려한 드리블, 정확한 슛, 그리고 3골을 직접 넣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민혁을 둘러쌌어요. 야, 너 어디서 축구 배웠어? 진짜 잘하네. 민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좀 쳤어요. 운동장 한쪽에서 한 중년 남자가 민혁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축구 코치 김철수였죠. 그는 민혁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지켜봤어요. 경기가 완전히 끝나자 김철수가 민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친구, 어디서 축구 배웠나? 민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학교에서 조금. 거짓말하지 마. 나도 선수 출신이야. 자네 움직임은 최소한 청소년 대표 등급이야. 김철수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사정이 있나 보지. 하지만 그 재능을 묻어두긴 아까워. 생각 바뀌면 연락해. 민혁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옌지 청소년 축구클럽 코치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민혁은 침대에 누워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축구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신분이 드러날 위험도 커졌습니다. 민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혁은 공장일이 끝나자마자 김철수의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어요. 낡은 건물 2층에 옌지 청소년 축구클럽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문을 두드리자 김철수가 활짝 웃으며 문을 열었어요. 오리라 믿었네. 들어와.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벽면에는 오래된 축구 사진들과 상장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김철수는 민혁에게 의자를 권하고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자네가 누군지는 묻지 않겠네. 김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엔 사정 있는 사람들이 많아. 나도 그랬고. 민혁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김철수를 바라봤어요. 김철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나는 90년대에 중국 2부 리그에서 수비수로 뛰었어. 그런데 무릎 부상으로 28살에 은퇴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 후로 이곳에 정착해서 코치 생활을 시작했어. 벌써 20년이 됐네. 민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왜 관심을 주시는 겁니까? 김철수가 민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 눈빛 때문이야. 축구를 사랑하지만 할 수 없는 사람의 눈빛이더라. 민혁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네 같은 선수가 있으면 우리 지역팀에 큰 도움이 되거든. 김철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3부 리그 팀이 선수를 찾고 있어. 동북 드래곤스라는 팀인데 내가 감독하고 친해. 민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팀 소개서였어요. 월급은 4,000위안 정도야. 많진 않지만 공장보단 나을 거야. 김철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제 신분이? 민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걱정 마. 이 동네 팀들은 조선족 선수 서류 검사가 느슨해. 자네 신분증이면 충분해. 김철수의 말에 민혁은 고민에 빠졌어요. 사무실을 나온 민혁은 거리를 한참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축구를 다시 시작한다는 건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공장에서 재봉틀만 돌리며 평생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3일 동안 민혁은 밤마다 고민했어요. 네 번째 날 아침 그는 결심했습니다. 출근 전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코치님 해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철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생각했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동북 드래곤스 훈련장으로 와.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민혁은 공장 관리자를 찾아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관리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말 없이 받아줬어요. 갑자기 왜? 일이 힘들어? 아니요. 다른 곳에서 기회가 생겨서요. 민혁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 민혁은 동북 드래곤스 훈련장 앞에 섰습니다. 허름한 운동장이었지만 잔디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선수들이 벌써 나와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왔구나. 감독님께 소개시켜줄게. 50대로 보이는 감독이 민혁을 후워봤습니다. 장 감독이었죠. 김 코치가 자네 이야기 많이 했어. 한번 보자고. 장 감독은 팀 선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새 선수가 합류한다. 리철민이야. 잘 지내. 선수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중 젊은 공격수 한 명이 민혁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형, 저는 왕리예요. 잘 부탁드려요. 왕리의 눈빛은 순수했습니다. 민혁은 그의 손을 맞잡았어요. 리철민입니다. 잘 부탁해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민혁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공이 발에 닿자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 패스가 왕리에게 정확히 연결됐죠. 와, 형 패스 정말 정확하다. 왕리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미니게임이 시작되자 민혁의 진가가 드러났어요. 그는 중앙에서 경기를 완벽하게 컨트롤했습니다. 수비수 2명을 제치고 정확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죠. 저 친구 어디서 데려왔어? 장 감독이 김철수에게 물었습니다. 말했잖아요. 보물이라고. 김철수가 씩 웃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장 감독이 민혁을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정식으로 계약하자. 월급 4,000위안의 기숙사 제공이야. 민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장 감독은 유니폼 한 벌을 건넸습니다. 등번호 10번이었죠. 이 번호 잘 달아줘. 민혁은 유니폼을 받아들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축구선수가 된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 왕리가 민혁을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형, 중국 음식 괜찮아요? 이 집 짜장면 진짜 맛있어요. 왕리는 수다스럽게 팀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민혁은 그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형은 어디서 축구 배웠어요? 움직임이 보통이 아닌데. 왕리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많이 쳤어요. 민혁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형, 우리 팀 올해 승격 플레이오프 노리고 있어요. 형이 오면 진짜 가능할 것 같아. 왕래의 열정이 민혁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 민혁은 축구화를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죠. 북한 보위부가 자신을 찾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민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혁은 동북 드래곤스에서 15경기를 뛰었고 11골 7도움을 기록했어요. 리그 득점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렸죠. 팀은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했습니다. 지역 스포츠 신문에 민혁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조선족 신의 리철민의 돌풍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민혁은 신문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어느 토요일 경기가 끝난 후였습니다. 낯선 한국인 남자가 민혁에게 다가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리그 스카우트 이준호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민혁의 손이 살짝 떨렸죠. 당신 플레이가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한국 진출에 관심 있으세요? 민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준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이준호가 떠나고 민혁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같은 시각 옌지시 외곽의 한 모텔방. 북한 보위부 요원 리정혁이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민혁의 경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리정혁은 영상을 멈추고 민혁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강민혁, 내가 얼마나 잘 숨었든 소용없어. 리정혁은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왕 과장? 나야. 목표물 위치 확인했어. 협조 부탁하네. 전화 너머로 중국어가 들려왔습니다. 리정혁은 만족스러운 표로 통화를 끝냈죠. 다음날 오후 훈련이 끝났습니다. 민혁은 운동장을 나서며 주차장 쪽을 바라봤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봤던 차였죠. 민혁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는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차를 관찰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눈은 민혁을 향하고 있었어요. 민혁은 팀 기숙사로 가는 대신 반대편 거리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검은색 차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는 급히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택시 기사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보니 검은색 차가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우회로를 여러 번 돌아 겨우 차를 따돌렸어요.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민혁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찾아낸 거예요. 저녁 9시 민혁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열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죠. 어머니가 보위부 요원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메시지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강민혁, 48시간 내로 연락하지 않으면 내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민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1시간 동안 민혁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죠. 그러다 문득 김철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민혁은 휴대폰을 주워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김철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민혁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철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기숙사에서 나와.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할게. 30분 후 민혁은 김철수의 차를 타고 시내 한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30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김철수가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박수진 씨야. 한국에서 온 NGO 활동가지. 박수진은 민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강민혁이죠? 탈북한 축구선수. 민혁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박수진이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북한 언론의 보도 자료가 떠 있었어요. 반역자 강민혁 체포의 인민총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북한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박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 있으면 북송될 수도 있어요.
민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북한에 계십니다. 제가 도망치면 어머니가. 박수진이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잡히면 어머니도 당신도 끝이에요. 살아남아야 나중에 어머니를 구할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8시간 내로 당신을 한국으로 보낼 방법을 찾겠어요. 김 코치님 집에 숨어 계세요. 박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계획을 세워올게요. 그때까지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민혁은 김철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민혁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옌지 시내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김철수가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어요. 민혁아, 축구는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어.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야.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눈을 감았죠.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얼굴만 떠올랐어요. 다음날 새벽 6시 박수진이 김철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과 중국 여권을 꺼냈어요. 민혁은 소파에 앉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북한 측이 대사관 주변을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박수진이 테이블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대신 베이징으로 가서 거기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겁니다. 민혁이 여권을 집어들었어요. 가짜 중국 여권이었고 사진은 민혁의 것이었지만 이름은 달랐습니다. 이걸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네트워크에서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요. 김철수가 부엌에서 커피를 들고 나왔어요. 기차는 위험해. 내가 차로 베이징까지 데려다 줄게. 박수진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시간 후에 출발해요. 그 전에 준비할 게 있어요. 같은 시각 동북 드래곤스 훈련장. 장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환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리철민이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 왕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어제 훈련 끝나고 이상하게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그때 훈련장 입구로 2명의 중국 공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리정혁이 따라왔어요. 리철민이라는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공안 중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장 감독의 얼굴이 굳어졌죠. 무슨 일로 그러시는데요? 리정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탈출한 범죄자입니다. 즉시 인계해야 합니다. 왕리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철민 형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공안이 왕리를 노려봤습니다. 조용히 해. 이건 국가간 문제야. 리정혁은 장 감독에게 민혁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 맞죠? 어디 있습니까? 장 감독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기숙사에도 없고. 리정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철수 코치는 어디 있습니까? 오전 8시 김철수의 차가 옌지 외곽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김철수가 운전하고 조수석에는 민혁이, 뒷좌석에는 박수진이 앉았어요. 민혁은 야구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까지 8시간 걸려. 중간에 휴게소에서 한 번만 쉬고 갈 거야. 김철수가 백미러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였어요. 민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왕리에게서 온 전화였죠. 형, 큰일 났어요. 공안이 형 찾으러 왔어요.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북한 사람도 같이 왔어요. 민혁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들켰어요. 공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수진이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한 발 앞서 있어요. 김철수가 속도를 높였어요. 차는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렸습니다. 오후 1시 차는 휴게소에 잠시 멈췄습니다. 세 사람은 화장실을 다녀온 후 간단히 음식을 샀어요. 민혁은 모자를 벗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휴게소 편의점에서 나오는데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민혁의 사진이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탈북자 긴급수배 강민혁으로 추정되는 인물 목격 시 신고 요망. 민혁은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차로 향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수배령이 떨어졌어요. 박수진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후 4시 베이징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박수진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요. 네, 도착했어요. 어디로 가면 되죠?
통화를 마친 박수진이 김철수에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베이징 공항 근처 호텔이에요. 거기서 대기하다가 내일 새벽 비행기 타요. 차는 베이징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한 세 사람은 3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수진이 가방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의 연락처를 꺼냈어요. 내일 새벽 5시에 공항으로 가요. 대사관 직원이 나와서 도와줄 거예요. 민혁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야경이 눈부셨어요. 코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김철수가 민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살아남아야 해. 그게 내 어머니가 바라는 일이야.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밤 11시 호텔 방은 조용했습니다. 박수진은 노트북으로 일하고 김철수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민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강민혁, 내가 어디로 도망치든 우리는 널 찾을 것이다. 내 어머니는 이미 수용소를 향하고 있다. 민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으로 침대를 내리쳤어요. 괜찮아요? 박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수용소로 갔대요. 박수진이 다가와 민혁 옆에 앉았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살아야 해요. 살아서 증언하고 세상에 알려야 어머니를 구할 수 있어요. 민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국에 가면 뭘 해야 하죠? 박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게 북한 정권과 싸우는 방법이에요.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겨 호텔을 나섰어요. 베이징의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차 안에서 민혁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색 차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긴 거죠.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5시 15분을 가리켰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이 출국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수진 씨? 저는 이서기관입니다.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분이 강민혁 씨고요. 서류는 다 준비됐나요? 이서기관이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난민 신청 서류예요. 한국 도착하면 바로 처리될 겁니다. 민혁은 김철수를 돌아봤습니다. 김철수가 민혁을 꼭 안아줬어요. 한국 가서 축구 계속해. 내 꿈 포기하지 마. 민혁은 김철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순간이 가장 긴장됐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민혁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목적이 뭡니까?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관광입니다. 이서기관이 대신 대답했어요. 심사관이 도장을 찍고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통과하세요. 민혁은 겨우 숨을 쉬었어요. 게이트를 지나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민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이 점점 작아졌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민혁은 입국장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한글로 쓰인 안내판들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박수진이 앞장서서 입국심사대로 향했죠. 난민 신청자입니다. 외교부에서 연락받으셨을 거예요. 박수진이 직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입국심사관이 서류를 확인하고 민혁을 쳐다봤어요. 강민혁 씨 맞습니까? 민혁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사관이 도장을 찍고 임시 체류증을 발급해줬어요. 일주일 내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세요. 민혁은 체류증을 받아들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거예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수진이 택시를 잡았어요. 일단 우리 단체 숙소로 가요. 거기서 며칠 쉬면서 정리하세요. 택시는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민혁은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북한이나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1시간 후 택시가 강북구의 한 빌라 앞에 섰어요. 박수진이 3층으로 민혁을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탈북민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방은 좁지만 깨끗해요. 방문을 열자 작은 원룸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화장실이 전부였어요. 일주일 후에 하나원에 가게 될 거예요. 거기서 3개월간 한국 생활 교육을 받아야 해요. 박수진이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 넣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축구는 못하는 건가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신분부터 정리해야 해요. 난민 인정받고 주민등록증 나오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요. 민혁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축구장이 보였어요. 첫 일주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혁은 출입국 관리사무소, 경찰서, 병원을 오가며 각종 서류를 작성했어요.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과정, 중국에서의 경험을 수없이 반복해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수진이 민혁의 숙소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 뉴스 기사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언론에 나갔어요. 기사 제목은 탈북 축구선수 극적으로 한국 입국이었습니다. 민혁의 사진은 없었지만 그의 경력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이제 한국 축구계에서도 당신을 알게 됐어요.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민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당신하기 나름이에요. 며칠 후 민혁은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커다란 교육시설이었어요. 그곳에는 10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육 담당관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12주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국어, 법률, 취업, 문화 등을 배우게 될 거예요. 민혁은 다른 탈북민들 사이에 섞여 앉았어요. 나이도 출신도 탈북 시기도 모두 달랐습니다. 쉬는 시간, 한 젊은 남자가 민혁에게 다가왔어요. 형, 축구 선수였다면서요? 저도 북한에서 체육 좀 했어요. 남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민혁이 물었어요. 김성일이요. 형 소문 들었어요. 중국 리그에서 뛰었다며? 민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다 과거예요. 하지만 성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여기 운동장 있어요. 주말에 다 같이 축구해요. 형도 같이 해요. 그 주말 민혁은 하나원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탈북민들 10여 명이 모여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공을 차는 모습이 서툴렀지만 모두 즐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형, 이리 와요. 성일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운동장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공이 민혁에게 굴러왔습니다. 그는 공을 가볍게 트래핑하고 패스를 보냈어요. 정확한 패스에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역시 선수 출신은 다르네. 1시간 동안 축구를 하며 민혁은 오랜만에 웃었어요. 공을 차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모두 운동장에 둘러앉았어요. 한 중년 남자가 민혁에게 물었습니다. 민혁 씨, 한국에서 다시 축구할 생각 있어요?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성일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왜요? 형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여기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때 담당 교사가 운동장으로 걸어왔어요. 강민혁 씨, 사무실로 좀 와주세요. 손님이 왔어요. 민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낯익은 얼굴이 앉아 있었어요. K리그 스카우트 이준호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민혁 씨. 아니, 이제 한국식으로 강민혁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이준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민혁이 놀라 물었어요. 기사 보고 찾아왔어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준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우리 팀에서 당신한테 관심 있어요. 교육 끝나고 트라이얼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민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나이가. 이준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27살이면 전성기예요. 게다가 당신 스토리는 큰 화제가 될 거예요. 민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K리그 2부 팀의 트라이얼 제안서였어요. 생각해보고 연락주세요. 제 명함이에요. 이준호가 떠나고 민혁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축구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그날 밤 민혁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습니다. 중국에서 함께 뛰었던 왕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형, 한국 갔다며? 뉴스 봤어. 꼭 다시 축구해. 형은 축구 선수야. 민혁은 탑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리. 나 다시 뛸 거야. 꼭.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민혁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넓은 운동장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12주간의 교육이 끝났습니다.
민혁은 하나원을 나와 서울 구로구에 마련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정부 지원금으로 6개월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았죠. 다음날 아침 민혁은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트라이얼 참가하고 싶습니다. 이준호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안산 훈련장으로 오세요. 민혁은 전화를 끊고 오래된 축구화를 꺼냈어요. 중국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죠. 주말 동안 민혁은 근처 공원에서 혼자 훈련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2시간씩 달리고 공을 찼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제대로 운동을 못했거든요. 월요일 아침 민혁은 전철을 타고 안산으로 향했어요. K리그 2부팀 안산 그리너스의 훈련장이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이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네요. 감독님께 소개해드릴게요. 훈련장 사무실에서 50대 감독이 민혁을 맞이했습니다. 정태호 감독이었죠. 강민혁 씨죠? 소문 많이 들었어요. 중국에서 15경기 11골이라면서요? 민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 감독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오늘은 팀 훈련에 합류해봐요. 실력을 직접 봐야 알 테니까. 훈련장에 나가자 20명이 넘는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코치가 호루라기를 불며 선수들을 모았어요. 오늘부터 새 선수가 합류한다. 강민혁이야. 잘 지내. 선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회의적인 눈빛으로 민혁을 바라봤어요. 탈북자라며? 제대로 뛸 수 있을까? 한 선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어요. 민혁은 몸을 풀며 천천히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패스 훈련에서 그는 정확한 킥으로 공을 연결했죠. 오, 발 좋은데? 한 선수가 감탄했습니다. 미니게임이 시작됐어요. 민혁은 중앙 미드필더 위치에 섰습니다. 공이 그에게 오자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어요.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정확한 스루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좋아. 그렇지? 공격수가 공을 받아 골을 넣었어요. 30분간의 미니게임 동안 민혁은 2골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정 감독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훈련이 끝나고 라커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선수가 민혁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나 최준혁이야. 공격수야. 형 패스 진짜 좋더라. 민혁은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잘 부탁해요. 다음날 정 감독이 민혁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계약하죠. 6개월 계약에 월급 200만 원이에요. 민혁은 계약서를 받아 들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축구선수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 감독이 진지한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민혁 씨 이야기는 언론의 관심을 받을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일주일 후 안산 그리너스의 공식 SNS에 민혁의 영입 소식이 올라왔어요. 탈북 축구선수 강민혁, 안산 그리너스와 계약.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 달렸습니다. 와, 이런 스토리가 실화냐? 응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실력으로 증명해야지. 민혁은 댓글을 보며 부담감을 느꼈어요. 첫 경기 날이 다가왔습니다. 홈 경기였고 상대는 리그 중위권 팀이었어요. 민혁은 벤치에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장에 3,000명의 관중이 모였어요. 평소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민혁의 스토리 때문에 언론과 관중의 관심이 쏠린 거죠. 전반전이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후반 25분 정 감독이 민혁을 불렀어요. 들어가. 중앙 미드필더로 뛰어. 민혁은 유니폼을 입고 워밍업을 시작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민혁, 강민혁. 응원 구호가 들렸습니다. 민혁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경기장에 들어선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잔디의 촉감, 공의 무게, 관중의 함성. 민혁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후반 30분 민혁이 중앙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상대 수비수 2명이 압박해왔어요. 민혁은 공을 부드럽게 컨트롤하며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렸어요. 공이 정확히 최준혁의 머리로 연결됐습니다. 골. 우와. 관중석이 들썩였어요. 최준혁이 달려와 민혁을 껴안았습니다. 형. 완벽한 크로스였어. 5분 후 민혁이 다시 공을 잡았어요. 이번엔 직접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수비수를 제치고 페널티 박스 앞까지 들어갔죠.
강력한 슛을 때렸습니다. 공이 골키퍼의 손끝을 스치고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골. 민혁은 코너 플래그로 달려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환호했어요. 강민혁, 강민혁.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경기는 2대 0으로 끝났습니다. 민혁은 20분 출장에 1골 1도움을 기록했어요. 경기 후 기자들이 민혁을 둘러쌌습니다. 첫 골 소감이 어떠세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민혁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어요. 북한에 계신 어머니께 이 골을 바칩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라커룸으로 돌아온 민혁은 벤치에 앉아 축구화를 벗었어요. 최준혁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 오늘 진짜 대박이었어요. 앞으로 형이랑 많이 호흡 맞추고 싶어요. 민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나도 너랑 뛰는 거 좋더라. 그날 저녁 민혁은 원룸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왕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형, 경기 영상 봤어. 골 진짜 멋있었어. 역시 형이야. 민혁은 미소 지으며 탑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너도 잘 지내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민혁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민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훈련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어머니와 함께 운동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시즌이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안산 그리너스에서 10경기에 출전해 5골 7도움을 기록했어요. 팀은 승격 경쟁 3위로 올라섰습니다. 민혁은 이제 팀의 핵심 선수가 되어 있었죠. 어느 날 오후 민혁에게 박수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민혁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내일 사무실로 올 수 있어요? 다음 날 민혁은 박수진의 NGO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는 박수진과 함께 낯선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소개할게요. 이분은 UN 북한인권 조사관이세요. 여성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민혁 씨, 당신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민혁은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조사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음 달 제네바에서 북한인권 청문회가 열려요. 거기서 증언해주세요.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북한이 더 어머니를... 박수진이 민혁의 손을 잡았어요. 이미 최악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세계가 관심을 가지면 어머니를 구할 가능성이 생겨요. 민혁은 한참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훈련이 끝나고 정 감독이 민혁을 불렀어요. 민혁아, 일부 리그 팀에서 내게 관심 있대. 시즌 끝나면 이적 가능성이 있어.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정 감독이 미소 지었어요. 내 실력이면 충분해. 그리고 내 스토리는 한국 축구계에 큰 의미가 있어. 주말 시즌 최대 경기가 있었습니다. 승격 경쟁 1위 팀과의 홈 경기였어요. 이 경기에서 이기면 승격이 한층 가까워지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경기 전날 밤 민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휴대폰으로 어머니의 옛날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작은 아파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엄마, 내일 경기 꼭 이길게요. 민혁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경기 당일 안산 경기장에는 5,000명이 넘는 관중이 모였어요. 역대 최다 관중이었습니다. 민혁의 인기 때문에 축구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찾아왔죠. 관중석 한쪽에는 탈북민 단체 회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강민혁, 우리의 희망. 민혁은 웜업을 하며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전반전부터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어요. 상대팀은 조직적인 수비로 안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전반 30분 민혁이 중거리 슛을 시도했지만 골키퍼가 막아냈어요. 전반전이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라커룸에서 정 감독이 선수들을 모았어요. 조급해하지 마. 우리가 더 잘하고 있어. 계속 압박하면 기회가 온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후반 20분 여전히 0대 0이었어요. 관중석에서는 초조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후반 25분 민혁이 중앙에서 공을 받았어요. 3명의 수비수가 그를 압박했습니다. 민혁은 침착하게 공을 지키며 왼쪽으로 패스했죠. 공이 측면으로 연결되고 다시 중앙으로 크로스가 올라왔어요.
최준혁이 헤딩슛을 시도했지만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세컨볼이 민혁에게 굴러왔어요. 그는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왼발 슛을 때렸어요. 공이 골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골대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골. 우와.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민혁은 코너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동료들이 우르르 달려와 민혁을 덮쳤어요. 민혁아, 내가 해냈어. 관중석에서는 강민혁 연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1대0으로 끝났어요. 승리의 휘슬이 울리자 선수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민혁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북한에 계신 어머니와 모든 탈북민들에게 이 골을 바칩니다. 우리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김철수 코치님, 박수진 선생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달 후 민혁은 스위스 제네바로 향했습니다. UN 북한인권 청문회의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박수진이 함께 동행했어요. 청문회장에는 각국 외교관과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혁은 증인석에 앉아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제 이름은 강민혁입니다. 저는 북한 청년축구단 선수였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풀어냈어요. 아버지의 죽음, 탈북 결심,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 그리고 한국에서의 재기. 제 어머니는 지금 정치범수용소에 계십니다. 제가 탈북했다는 이유로요.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축구를 통해 제 목소리를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알릴 겁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한 서양 기자가 민혁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계속 싸워주세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민혁은 다시 훈련에 집중했어요. 시즌 막바지 팀은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플레이오프 결승전 상대는 3부 리그 1위 팀이었어요. 중립구장에서 열린 경기에는 10,000명이 넘는 관중이 모였습니다. 민혁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었죠. 경기는 연장전까지 갔습니다. 연장 후반 5분 1대1 동점 상황이었어요. 민혁은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공격 기회였어요. 민혁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죠.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두 번째 수비수도 돌파했어요.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서자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민혁은 골키퍼를 제치고 텅 빈 골대를 향해 슛을 때렸어요.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휘슬이 울렸습니다. 골. 그리고 경기 종료. 우와. 경기장이 환호로 가득 찼어요. 동료들이 민혁에게 달려왔습니다. 민혁은 잔디 위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시상식에서 민혁은 MVP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관중들이 그의 이름을 외쳤죠. 강민혁, 강민혁. 민혁은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리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엄마, 저 해냈어요. 꼭 다시 만나요. 그날 밤 민혁은 원룸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일부 리그팀과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철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민혁아, 경기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민혁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코치님 덕분이에요. 코치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잖아요. 김철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너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통화를 마치고 민혁은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혁은 사진을 집어들고 가슴에 품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구하러 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민혁은 축구화를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계속 뛸 거예요. 어머니를 구할 그날까지. 자유를 위해 싸울 그날까지.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거리를 덮어가고 있었어요.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국경을 넘은 그 골처럼 그는 모든 경계를 넘어 달려갈 것입니다. 희망을 안고 꿈을 향해.